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3월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요, 이게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여기 보면 금리를 계속 억누를 거라고 여기 얘기했죠. 그리고 하우징 마켓이 이제 기대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저번에 중앙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RBC의 경제학자는 밑에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뱅크 오브 캐나다 중앙은행의 메시지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경제 상황에 비해서요. Forecast with 2020 as the year of recovery is from January라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RBC의 경제학자는 지금은 당장 큰 변화가 없지만 지금이 3월이니까 4월에 여기서 말하는 QE 프로그램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앞으로 4월에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갈 건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축소될 건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적 완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시점이 시작되면 이와 반대로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2022년 이제 상반기가 될 거라고 이제 RBC의 경제학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사와 일맥상통하고요. 여기도 보면 which may start as early as next month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는 금리가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구글 검색에서 최근 5년 동안 모기지 관련돼서 검색된 이제 순위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낸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How much mortgage can I afford and how to get pre-approval for a mortgage라고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모기지를 많이 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기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기지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해서죠.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모기지를 많이 빌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어프루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프리어프루브가 모기지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기지를 빌리는 사람의 소득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지금의 저렴한 모기지 이자죠. 그래서 모기지 이자율이 지금 얼마나 낮은지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얘기거든요. 매체마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 로젠버그라고 북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거든요. 2007년, 2008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의 조정기를 이제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로젠버그가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버블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버블이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단적으로 여기 보시면은요, 레지던셜 리얼 이스테이트, 그러니까 주거형 부동산 시장의 이제 가치를 확실하게 이제 경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문에 보면은 캐나다나 이제 GTA에서 투자로 집을 사라고 한다면 사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안 산다. 그걸 살 바에는 주식시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도 조정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 그리고 이 기사는요, 아까 전에 그 데이비드 로젠버그의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캐나다는 이제 미국이 예전에 2007년과 2008년에 조정기를 거쳤는데 그런 조정기를 캐나다는 겪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홈 프라이스가 40% 미국보다 더 높대요. 환율 조정한 이후에도. 그리고 여기 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 주택 가격은 작년보다 18%나 올랐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 금요일에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이 9.4%인데 이 수치가 과거 두 번의
경기 침체 때의 정점 때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주택시장만 호황이니 이건 거품이라는 거죠. 자, 이 기사도 버블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이 기사도 버블에 관한 내용인데 This is not normal. 뭐 정상이 아니죠, 정말 지금. 집값도 그렇지만 팬데믹 때문에 정상인 게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세상이. 그런데 하우징 버블 원인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면은요. 럼 맥리스트가 한 얘기에 보면은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는 거품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거버먼트가 실패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과 관리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뭐 사실 이건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존 파셀리스의 얘기를 보면요. 지금 주택시장이 거품이기는 한데 GTA 콘도 시장하고 다운타운 코어의 하우스는 이제 버블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GTA 외곽 시장은 이제 확실하게 버블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30% 정도 올랐고, 그리고 팔리는 주택의 80% 정도가 애스킹 프라이스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노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오버 애스킹 프라이스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관련 아티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링크 달아놓았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은행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중앙은행 총재가 과열 양상이 보이지만 뭐 별 문제 없을 거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 그리고 금리도 계속 억누를 거다. 얘기했잖아요. 게다가 여태까지 계속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봤던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의 CEO는 이번에 연임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경질된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하고 있고 이 과열된 주택 시장이 내추럴리 이제 쿨다운 되지 않는다면 이 과열된 시장을 쿨링 다운 할 정책을 정부가 내놓을 거라는 걸 얘기하라는 거죠.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할지 그게 문제죠.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려를 하겠죠. 그런데 저번에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의지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요 밑에 하나 보면은 또 다른 전문가가 한 얘기가 High interest rate are likely the most effective means for reducing demand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기지 이자율도 오를 거고 이제 그래야지 지금과 같이 거품을 만들고 있는 수요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지출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출이 줄어들어서 돈이 모였고, 거기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또 줘서 또 돈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돈으로 주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상당 부분 집을 사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용했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절약이 됐다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런데 이런 생활은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그런 생활도 끝나겠죠. 이제 소비가 시작될 거고 예전같이 본의 아닌 저축은 이제 계속되지 않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쩔 거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의 주택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기사는 Playing with Fire라고 이제 클래식 버블에 도달하고 있다고 BMO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BMO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2017년은 버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소득이 받쳐주기라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16년, 2017년에 이제 버블을 이제 미니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2017년 그 당시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예전에 90년도 클래식 버블일 당시가 이 정도 높이였으니까 뭐 아직 많이 남았긴 했지만 예전에 2016년, 2017년도에 비교할 때는 벌써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면 80년대 버블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던지 아니면 모기지 이자율이 여기 지금 멈춰 있던지 간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이제 디제스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무서운 얘기죠. 이 외에도 부동산 버블에 관련된 얘기가 지난주에 더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간추려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버블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매일 아침 부동산 모기지 소식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특히 지난주에 이 버블에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버블이라는 내용을 지난주에서 빼면 소개시켜 드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내용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버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구입하던 주택을 팔던 이런 거래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시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남들 다 간다고 급하게 서둘러 가실 게 아니라 한번 숨을 고르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자가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버블이라도 일단 사두면 계속 그 집에 살 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또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특히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 월요일에 업로드된 영상에도 이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보다 업데이트된 자료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는 요까지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 그 다음이 나왔죠. 네, 요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근데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첫째 주가 지나면서 실제로 떨어졌죠. 30%에서 27%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416 프리홀드 같은 경우 20% 오버 에스킹 된 퍼센테이지가 3월 1일에 30%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27%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떨어질지 보합으로 갈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상승 국면이던 흐름이 꺾였다는 거죠. 이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416 지역의 콘도 같은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1월 초에는 0%였어요. 0%, 1%, 1%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초 중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3월 1일이 되니까 4%가 됐고요.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지금 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416 콘도 시장이 핫하다는 거죠. 이 8%가 뭘 얘기하냐면 416 콘도 시장에서 20% 오버 에스킹한 퍼센테이지가 8%라는 거예요. 콘도 판매량 중에서요. 네, 지난주 소식은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